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리가 파뿌리처럼 흰 노파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네,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사옵니다. 신라 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서 왔단 말이냐? 네, 경주라는 거울이옵니다. 평생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재밌는 세상 이야기 좀 해보게. 네, 그 무대로 아뢰겠사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냐? 네, 시집장가를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었기에 말씀드릴 만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 좌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집 밖의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 방귀신? 이 늙은이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려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큰 소리로 말했다. 여봐라. 이 늙은이를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더니 개새끼가 되어 아들 집이나 지키게 해라. 염려대왕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다. 이승에 있는 노파의 아들 박씨의 집에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 어쩌면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오고 참 귀엽게도 생겼군.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구려. 그렇게 내외의 사랑을 받으며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다. 강아지가 커서 중깨가 되자 박씨 내외는 집안의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다. 대낮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비며 물고 늘어지는지 혼비백산하여 집신마저 내팽개치고 달아나고 말았다. 하지만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덧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영물이라 부르며 귀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도이 속에 반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 싶어졌다. 저걸 그냥 삶아 놓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에다 술 한 잔을 곁들이면 그 맛이 그 맛이 좋은데 박 씨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개를 잡으면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한 마누라도 포식 좀 하게 하고 건널마을에 있는 누이 집과 고개 넘어 있는 딸네 집에도 다리 하나씩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자고 나서 아침을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마을 어디엔가 있으려니 싶어 아내를 내보내 찾아보도록 한 박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 칼을 갈았다. 그런데 칼날을 세워놓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를 찾으러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친 박씨는 그만 화가 나서 아내를 탓하며 자기도 찾아 나서려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니 여보, 걔는 어떡하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어요. 원, 필요먹을.
아내를 나무라며 개를 찾아 나선 박씨도 역시 해질녘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누구 하나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국에 넘어 살고 있던 박씨의 딸은 그날 새벽에 밥을 짓다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의 개였다. 반가워서 다가가 쓰다듬어 주었더니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숨겨달라는 듯 신용을 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녀는 우선 밥을 준 뒤에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렀다. 스님이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어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군요.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댁에 분명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에 자취를 감췄지요. 박 씨는 신기한 일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스님을 안으로 모셨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터앉은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성해서 오셨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아니, 뭐, 뭐라고요? 그 개가 저의 어머니라고요? 말, 말씀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기겁을 한 박 씨는 스님의 장삼자락을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스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개는 지금 제 너머에 있는 당신 딸네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모셔다 효성을 다하도록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대대로 가온이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 씨는 부랴부랴 누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 사연을 들은 누이도 크게 놀라며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개가 있다는 딸네 집으로 불달음을 쳤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숨이 턱 타오도록 몰아쉬면서 박 씨가 다급하게 묻자 딸은 영문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아, 내 할머니 맞이다. 할머니. 할머니라니요. 저기 계시는구나. 어머니, 어머니. 박 씨는 마루 밑에 기어들어가며 울부짖어 어머니를 외쳤다. 국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전생에 못한 효도를 이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개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했다. 이름난 명승고적을 명찰과 두루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잠시 쉬었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 죽어 있었다. 박 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를 지냈다. 그 박 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다.